같이 해볼까요? 제가 보시죠.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부터 리스팅이니까 쇼 데이터베이시스가 나옵니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는 유즈였어요. 유즈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안 썼던 것 같은데, 그죠? 안 써죠? 유즈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테이블 리스팅, 테이블스 복수형으로 써주면 항상 잘 나오고,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되게 많네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보라는 거는 이 중에 하나 한번 찍어보라는 건데, 구조가 이거였죠. describe. 예? describe. 줄여가지고. 여기서, 그렇지. 긴 거 이런 거 하나 뽑아볼까요? inodb 언더바에 index 언더바 stats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장형으로 돼 있는 뭐 저도 잘 모르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한번 테이블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바차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받고 있는데 inodb에 저게 in오가 무슨 약자일 거예요. 그리고 index의 stats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럼 얘네들이 칼럼들이겠고 여기 있는 게 데이터 타입인데 데이터 타입을 보셨을 때 64, 199 뭐 이제 필요하게 들어갔죠. 같은 바차인데 바차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네, 64도 있고 1024도 있고 그렇네요. 이름 같은 거는 64 정도면은 충분한 거 64 그 수, 자릿수. 있잖아요. 이건 자릿수. 이거면 충분한 건데 1024짜리 보면은 디스크립션이라면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서기 때문에 많으니까 많이 잡아놓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치시면 잘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이 중에서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였고 이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좀 다르게 이제 하죠.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찍어서 해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즈해서 이제 테스트를 왔고 그럼 거기에 테이블스를 한번 뽑아보면은 테이블스가 없네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엔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회하고 있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DB가 많은 거예요. DB가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현재 DB 안에 테이블이 있는 거죠. 두 개 정도는 그려놓으면 되겠다.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얘가 MySQL인데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폴더 큰 단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테이블인데 요 하나하나가 테이블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테이블 이름들을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쇼 테이블 했더니 articles부터 해가지고 컬럼 스태트 db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벤트도 보이고요. 펑션부터 아까 제가 찾아봤던 뭐 inno 해가지고 어쩌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등등등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는 또 이렇게 그 행렬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는 지금 안 본 거예요. 여기까지 안 봤고 테이블만 본 거죠. 테이블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서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간 거는 여기로 간 거죠. 여기. 얘가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래요. 여긴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요거는 예를 들어 이 인덱스 스태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구조를 더 좀 빼봐. 요거 좀 구조 한번 살펴봐.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제 컴퓨터 상에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안에 이제 테이블의 이름들이야 뭐 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는 또 다 변형이 될 건데 새롭게. 그런데 요게 다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뭐 보드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고 버스라고 하는 것도 보이네요. 대문자로 제 컴퓨터에 요런 놈들. 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러면 이 보드에는 지금 보아하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만 있네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거의 테이블은 몇 좀 있네요. 여기서는 4개가 있고 뭐 보면 이제 아티클 하나, 뭐 보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멤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리플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는 거죠. 버스 안에. 요거를 이제 지금 금방 마우스로 이렇게 알아봤지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명령으로서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데이터베이스 버스에 들어간 다음에 버스에 나 쇼 테이블스 해가지고 리스트 뭐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 멤버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멤버를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멤버가 요런 걸로 돼 있네. 그럼 칼럼을 알았죠? 칼럼 안 다음에 요 데이터가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이제 명령어, 그러니까 데이터까지 보여달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좀, 요런 거 실제로 지금 프로젝트 하는 분 것 같아요.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푸드에도 있을 거고, 다른 거에도 있을 거고. 이 KGH는 이니셜 같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그 언어로서 명령어를 내가 컴퓨터한테 내림으로써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마우스로 처리하고 막 키보드로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거. 삭제하는 거. 드롭 데이터베이스인데 A1을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존재한다면은 이 사이에 이런 거를 하나 써줬어요. 근데 요건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거 딱 요거. drop database if exist라고 하는 것까지 쓰면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주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 이거 그대로 그냥 쭉 외우시면 되고 create database A1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유지해가지고 선택하는 거 까지 하고 추가되는지 확인을 하래요.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데이터베이시스를 전부 다 불러온 다음에 A1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A1 잘 나오면 확인하신 거예요. 되게 동일한 비슷한 것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보셔야 되는 게 진짜 키보드로 직접 치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막힌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그래요. 눈으로 따라오는 거 정말 따라올만 해요. 손이 중요해요.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번 실습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지금 쳐보세요. 메모장 옆에 두시고 이런 거 보시면서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시글 테이블 아티클을 이제 만들어 보랍니다. 지금 테이블 확인을 했더니 테이블이 없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create고요. create는 테이블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 이렇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create를 할 때 이제 칼럼에 대해서 줄 건데 타이틀 하나를 줄 거고 타이틀은 바차로 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쉼표에 하고 body라고 하는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테이블들 만들어지고.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 리스팅, 구조까지 확인. 요거는 이제 뭐 구조까지 확인하라니까 요거 한번 해보라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보라는 거. 디스크라이브 해가지고 타입 정도까지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한 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추가하니까 이제 DML로 넘어가서 insert into가 들어가고요. 아티클에서 아까 써봤던 걸로 새로운 걸로 해봅시다. values 써봅시다. values 해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고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다른 것도 적어봅시다. into article 하고 칼럼 쓰시고 이거 괄호로 묶어줘야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value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제목이랑 내용이랑 이렇게 넣어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법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쭉쭉 나오셔야 됩니다. 타이틀에다가는 제목 넣고 그리고 바디에다가는 내용 넣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쭉쭉 문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이 중에 그냥 하나만 좀 고르시면 되는데 밸류스는 다 넣는 거라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보다는 둘 중에 하나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그냥 셋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좀 외우셔서 쓰는 걸로 일단은 처음에는 셋으로 가져가세요. 셋. 셋이 이제 업데이트도 셋이고 그래서 이렇게 더 용례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해서 어디 해봅시다. 셀렉트 타이틀만 해보랍니다. 타이틀만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죠. 제목이라고 하는 데이터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칼럼이었고 제목 이 데이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까지는 다 잘 오셨어요. 그럼 아티클 해서 뽑을 수 있죠. 다 나오고 이때는 타이틀 바디가 나오는 거고 바디 타이틀이라고 셀렉트문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순서 바뀌어서 나오고 데이터 조회해가지고 이 별표가 있죠. 이 별표를요 all이라고 해요. all 이렇게 표현할 때도 우리가 말할 때도 all이라고 하면 돼요. select all from article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select all from article에서 하면 얘가 그냥 가지고 있던 순서대로 열 순서대로 쭉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 또 하나 추가라고 하는 거니까 셋으로 통일을 좀 합시다. 타이틀에다가 제목이라고 하는 거 하고 바디 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계속 하나하나씩 치고 있잖아요. 이게 SQL은 좀 자동 완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진짜 뭐 없어요. 여기서 뭐 누른다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너 이거 치는 거야? 라고 알려주질 않나요? 그래서 DBMS 할 때는 영타 좀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편합니다. 지금 석세스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은 지금 잘 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테이블이. 요거 이렇게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만드셔야 돼요. 굳이 이거 안 되신 분 이렇게 테이블 안 만들어졌다. 오케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 하나 더 나오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나오셨어요? 요거 여기까지 일단 띄우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삭제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하나만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한번 보시죠. 하나씩 보시면 문제는 테이블을 만드는 걸 말씀드려요. 요거 좋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보세요. 같이 이렇게 개념집부터 보도록 하죠.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렇게 목표예요. 얘가 타이틀이랑 바디가 있어요. 우리 처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가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처음으로 필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얘를 만들어 줘야 돼. 얘가 없으면은 뭔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네모칸 이렇게 생긴 게 테이블이에요. 이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테이블. 이게 테이블인 거고, 이 테이블이 담기는 그런 그릇이자 어떤 큰 집 같은 거, 폴더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폴더 같은 거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우선은 필수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필요하고요. 이게 DB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테이블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개는 뭘 써야 되냐면은 크리에이트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는 크리에이트 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지금 데이터를 넣는 건데 데이터 추가 이렇게 들어가서 제목이랑 내용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테이블을 추가할 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때 이때 그 칼럼 있죠? 칼럼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게 칼럼이에요. 이 칼럼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조건 같은 거, 생성 조건 이런 거를 크리에이트 할 때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 거는 칼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생겨 먹은 거.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여기 칼럼 주는 거잖아요. 칼럼도 같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가 인서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칼럼을 가질 것이고 어떤 데이터가 될 것이며 테이블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는 몇 개나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설계는 설계고 설계대로 지금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 설계는 나중 문제고, 그리고 개발자 공부하시고 바로 DBMS 안 시킵니다. 이 DB 다루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회사 같은 데도 동기들 가서 DB 만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연차가 몇 년 쌓여야 DBMS 좀 할 거예요. 그런데 DBMS를 알기는 해야 돼요. 처음에 기초로 써. 그래야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알긴 하는데 실무에 투입되는 거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아마 좀 저기가 필요할 겁니다. 좀 더.
이력이 필요하달까요? 네, 공이 필요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크리에이트를 한 거를 천천히 해서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 한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했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크리에이트 할 때 칼럼 추가를 타이틀 바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인서트인데 인서트에 이게 방법이 3개를 다 적어드린 거잖아요. 네, 방법이 3개인 거예요. 그 중에서 요걸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지금 요 정도 지금 3일차인데, 이 시점에서 벌써 지금 모르겠으면은, 어,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죠. 테이블 구조에서 이제 하나를 추가합시다. 아이디를 추가하는데, 수정이니까 일단 알터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되겠고요. 추가니까 칼럼, 애드 칼럼이고, 그리고 칼럼의 명칭은 id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dd 칼럼 id를 했을 때 칼럼이 새로 추가됐고요. 데이터 타입이 무조건 필요한데 int로 일단 주세요. int 주시면 되고 이 id에서 first는 뒤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success가 되고 데이터 조회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조회는 이와 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돼요. 널이라고 하는 널로 지금 추가가 되고 있죠? 널. 데이터가 없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없음을 표시하는 게 널이에요, 널. 공백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공백도 없는 거예요, 널은. 빈칸 느낌인 거죠, 빈칸. 빈 거예요, 빈 거. 다른 데이터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칼럼을 추가했을 때 데이터 테이블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는 생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이 짝이 맞아야 돼. 네모 정사각, 그러니까 사각 행렬의 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데이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만큼 있었던 거에다가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채운 거예요. 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해 봅시다. 기존 데이터에다가 ID 값을 추가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존 데이터에 추가하는 거니까 어떤 명령을 써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죠. 네, 좋습니다. 업데이트 써보는데 업데이트 문법이 어떻게 됐더라? 업데이트 from이나 이런 거 없었죠? 업데이트 아티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set이 들어갔죠. set해서 ID 값에다가 2를 추가를 하면 이거를 하면 다 되겠죠? 잠시만요. 추가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지금 같이 설명드리죠. id is null. 자, 지금 is null 이런 놈이 나왔어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where에 이제 쓰는데 조건에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널인 그 필드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널인 필드에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해서 where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서 id가 널인 거 이렇게 쓸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써보시고 실행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법 보는 거로서는 그럴싸해요. 뭐 딱히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이터도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이렇게 찾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 해도요. 안 바뀝니다. 널로 계속이에요. 이게 셋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쓰셨을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널은 좀 특별한 존재라 그래요. 이 널이 단순히 연산이 잘 안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널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려면은 는이 아니라 is를 써줘라 라고 하는 특별한 문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1, 2 바뀌죠. 그래서 널은 is 널. 그래서 널이 있는지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 예시 이렇게 그리고 써서 쓰는 김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는 요거를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대입 연산자. 이 대입 연산자를 쓸 때는 널은 잘 안 돼요. 널은 아예 안 돼요. 숫자, 문자 이런 건 잘 찾아요. 근데 널은 안 된다. 널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거는 대입하시면 돼요. 다른 거 요거 쓰시면 돼요. 대입.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 중 아이디를 2로 변경해라. 리미트인데요. 이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일단은 기존 데이터 변경이니까 업데이트겠고요. 그 다음에 셋인데 아이디 하나를 2로 바꾸래요. 근데 where가 아니고 이런 게 됩니다. 리미트 1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그리고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은 리미트를 줬잖아요. 리미트는 제한이라는 뜻이죠. 하나만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만. 리미트는 리미트 숫자 이렇게 되는 건데 리미트는 실행수를 제한시킵니다. 실행수. 업데이트 set id2 이런 거 하면은 열에 대해서 칼럼에 대해서 다 하죠. 전부 다 바꿔버리는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법인데 리밋을 주게 되면 그 중에 이렇게 하나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영향을 끼치는데 제한을 주는 거죠. 그거를 1로 주면은 하나만 하는 거고요. 5로 주면은 5개 한다는 소리고 뭐 100개 주면은 100개 합니다. 그렇게 리밋을 줘서 내가 이렇게 행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추가 근데 보통 다 업데이트에 리밋을 써요. 리밋은 보고 할 때 제한하면서 내가 조정할 수도 있다. 그게 리밋입니다. 뒤에 써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순서 같은 게 바뀌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서 같은 것도 막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지금 이제 보이는 대로 작성을 먼저 해보시고 일단은 성공이 되는 쿼리로 계속 눈으로도 익혀주시고 손으로도 익혀주세요. 리밋은 마지막에 씁니다. 리밋은. 퍼스트를 그냥 넘어갔네요. 자, 퍼스트 요거 잠깐 위로 올라오셔서 알터 할 때 이런 게 쓰여요. 퍼스트. 그리고 퍼스트는 지금 뭐를 한 겁니까? add 칼럼은 지금 우리가 아이디를 넣었잖아요. 아이디를 넣었는데 앞에 넣었죠. 딱 이제 그럼 감이 오시긴 할 겁니다. 가장 앞에다가 추가할 때 first를 씁니다. last도 있어요. last는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last는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굳이 안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생략하면 기본값으로 들어가요. id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ex 이런 걸 넣읍시다. rest 해도 rest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당연히 맨 뒤에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만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세요. 에러가 났었네요. alter table add ex int가 안 된다고? last라고 지금 안 들어가네. last라고 치니까 오히려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거 찾아보려면 SQL에 alter last 쳤을 때 이게 alter 문 해가지고 last냐 저거냐 있는데 이렇게 last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런 내용이 있었죠. last가 있는데 MySQL은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또 저희 설명 안 드렸었죠. 그러니까 last가 안 되네요. 이걸 처음에 배경 때 설명을 좀 빠뜨렸어요. 생각해보니까. 나온 김에 자 지금 MySQL이랑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오라클이 엄청 크죠. 크기도 한데 이 오라클에서 이 쿼리 문법을 있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MySQL도 이제 쿼리 문법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표준 SQL이라고 하면 될까? 표준 SQL 문법을 좀 따라요.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그 표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DBMS가 이제 개발되면서 있죠. DBMS를 이제 쿼리의 문법에 대해서 표준이라에 대한 스탠다드 그 문법을 정해놨어요. 정해진 시점은 한번 찾아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근데 나와요. 이게 표준 하면은. 표준 문법 해가지고 표준 SQL 기본 문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DBMS 개발이 될 때 미리 좀 선점해가지고 정해놓은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는 표준 문법만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이제 DBMS에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살짝 조금씩 다른 문법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라클 문법 그리고 표준 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양상이 갈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게 헷갈렸냐면 두 개를 다 공부를 이 오라클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표준문법에서 엄청 벗어나게 만든 게 아니고 살짝만 변형시켜서 자기네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저도 이렇게 쭉 다 해놨지만 이게 완벽하게 구분을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또 않아요. 웬만해서는 다 표준 SQL 쓰거든요. 예, 회사에서 오라클을 쓰면 오라클에 완전 최적화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오픈소스나 뭐 웬만한 다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다루실 때는 표준 SQL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의 그런 설명이에요. REST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 거였구나. 오라클 거에만 있구나예요. 이렇게 쓰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뒤에 쓰여진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나온 김에 저기만 더 해볼게요. 그 fir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after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after는 이제 특정하게 내가 뭐 다음에 이렇게 넣을까 이런 식으로 넣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고요. 나는 되나? 됐죠. after도 있어요. after가 또 되게 유용해요. 중간에 넣는 거죠. 지금 요거 다음에 넣었죠. 그래서 새로운 컬럼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애프터 기존의 컬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내가 테이블의 구조 또한 나름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